사관학교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네. 합동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관학교에서는 합동성을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 조건부 찬성이 있어요. 아. 합동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목표 자체는 100% 동의하고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관학교 통합을 한다고 완료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선후배 문화 그리고 이렇게 카르텔을 해가지고 막 권력을 해서 하는 문화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는 또 계엄을 통합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졸속이에요. 아 그래요. 야, 저게 뭐야?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자 오늘 토론회가 뜻하지 않게 지금 나이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과연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게 맞느냐? 요 토론회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액면 까놓고 지금 국지 도발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85년생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큰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토론에 온 김민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통합에 대해서는 혹시 기본적으로 조건부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초 개선을 이야기해온 진정성 있는 분이죠. 88년생 군튜버 캡틴 김상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 관련 처우 개선 이야기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군분들 유가족분들 그런 네. 분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군대 쪽에서는 꽤 유명하시고 나름 네. 네임드입니다. 네, 공군들도 많이 출연합니까? 공군은 이제 보통 힘든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공군은 뭐 한 100번 하면 한 2번 정도? 아니야, 공군 힘들어. 근데 공군은 짜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좀 노멀합니다. 네. 공도 힘든 거 있죠. 급양 힘들고 이제 시설 힘들고 급양. 급양이 뭐예요? 밥. 네. 용어는 네. 모르죠. 아니, 네. 공군이 겪는 고통은 육군에 비해서는 그냥 좀 짜치는 수준? 근데 진짜 공군 힘든 건 뭐냐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와, 너 그렇죠. 네, 남는 시간에 사실 우리가 진짜 힘든 거는 훈련하는 것보다 지루한 거거든요. 그 지루함을 도저히 난 30개월 동안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하. 두 분은 어디서 자,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은 어디예요? 공군이에요, 육군이에요? 저는 육군 1113 공병단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캡틴님은? 저는 육군 3사관학교 공명장교로 전역을 했고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군인이셨구나. 네, 군인이었습니다. 참군인. 참군인까지는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 남자친구 있었죠? 우리 신 기자님.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여자친구. 네. 저랑 헤어지면 다 군대 가더라고요. 헤어지고 군대를 가요? 네, 모병관의 역할을 하셨군요. 네. 모병관 역할을. 우리나라 명이나 국방력에 사셨길래? 기여했습니다. 네? 몇 명이나 군에 보내셨길래. 아닙니다. 질문 날카롭습니다. 네, 캡틴님. 자, 그러면 삼사관학교라고 하면 안 되죠.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네. 그러니까 삼사관학교는 따로 있죠. 네. 사모님이 육군 3사관학교가 따로 있고 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육군 사관학교가 있고 네. 육군 이사관학교도 있었고 이사관학교? 네. 제2사관학교예요? 네, 제2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육군 이사관학교, 3사관학교 통합을 하고 3사관학교 자리에 3사관학교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원래 제3사관학교예요. 그래요? 그리고 원래 공군도 해군도 제2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 장교가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럼 그거는 1티어, 2티어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캠퍼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티어의 개념도 있죠. 왜냐면은 육군 사관학교가 4년제 사관학교였고 네. 이사관학교, 3사관학교는 2년제 사관학교였습니다. 그 단기 사관학교 설치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요? 사관학교 설치법 말고 단기 사관학교라는 몰랐어. 개념이 따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 사관학교로 양성되는 장교 인원이 전체 장교 인원이 한 10%, 15%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교가요? 전체 장교 삼사학교 말고도 ROTC도 있고 여기 삼사학교도 있고 간부 사관 등 다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사관학교 소수입니다. 예. 그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오히려 소수예요? 당연히 소수. 당연히 소수죠. 그렇죠. 예. 알고 있었어요, 신 기자님도? 네. 어떻게 알아? 기본 상식 아닌가요? 그쪽을 면회 안 가신 건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육사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난 분들 많이 장교는 다 봤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인 줄 알았어요. 어지간하면. 예, 요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좀 짚어볼 만한. 근데 승진하는 사람들은 다 사관학교 출신이죠, 대체로. 이건 통계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네. 소령급까지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지 나다가. 않다가 중령, 대령, 그다음에 장군을 달면서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게 영구적으로 지금 엄연하게 인증돼 있습니다. 확연하게 높죠. 예. 네. 그 비중이 높다는 게 잘해서 진급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육군을 기준으로 치면은 대령 TO라고 있잖아요. 음. 대령 TO를 70% 이상을 육군사관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 그러니까 애초에 대령이 70%가 소주에 인간하는 인원들이 70% 가지려면 네. 소령하고 중령을 진급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진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비사관학교 출신이니까 네. 육군에서는 이제 비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육사 출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비사관 출신들이 진급을 하니까 30%의 TO를 남겨준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저희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너네들한테 이거라도 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와, 좀 그러니까 섭섭하네. 뭐 장군이든 연관장교든 네. 정권에 따라서 이게 뭐 정말 잘하는 군인들이 진급을 했다기보다는 네. 정권의 그런 어떤 정권은 비출신을 챙겨주고 아. 또 어떤 출신은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삼산학교 출신으로 지금 육군 참모총장 대리 되셨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3, 4의 기적이다 뭐 이렇거든요. 예. 이거 자체가 조금 그래요? 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토론을 시작할 텐데 우리 신 기자님께서 요 뭐 네. 이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오늘의 토론의 논제죠. 좋습니다. 네, 일단 2주 전에 그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육해공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 사관학교, 이른바 자운대 창설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이제 직접 설명을 했어요. 이 학교를 이제 대전에 짓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찬성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합동성 강화 교육이 또 필요하고 전시작전권 통제 전환 이후에 뭐 이제 주도할 정예 뭐 장교 육성을 위해서도 예. 이 사관학교의 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뭐 사관학교의 입학 수준이 조금 뭐 낮아지고 있다. 지원자가 많이 떨어지면서. 예, 그리고 뭐 네. 자퇴율도 15%고 뭐 임관후 5년차 전역률도 막 20%가 되고 하니까 좀 이런 뭐 좀 비율도 좀 타개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대전에다가 과감한 집중 투자를 해서 정예 인력을 육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 이제 4년제 대학교 방식인 거예요. 네. 자운대라고 해서 그 밑에 육해공을 뭐 일종의 학부 형태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1, 2학년은 통합교육하고 3, 4학년은 분리교육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예 4년을 통째로 지금 통합해서 교육하는 방안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간 교수 비율도 늘리겠다. 네, 네, 이런 네.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반대 입장이요. 네. 네. 일단은 사관학교 통합을 하게 되면은 네. 합동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관학교에서는 합동성을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비유를 네, 들어보면 의대생들한테 네. 너네들 앞으로 협진할 거니까 1학년 때부터 마취과 뭐 무슨과 하면서 협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합동이니까 합치는 거니까 그럼 아직 전문성이나 본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친구들에게 합동성이라는 걸 주입한다고 해봤자 그 의미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로 많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의대예요. 의대인데 처음부터 마취과 뭐 피부과에 따로 뽑질 않고 일단 의대라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한 4학년 뭐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문 분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국군사관학교도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는 건데 네. 우리가 임관에서 소위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대장이고 네. 육군으로 기수치면 소대장하고 중위급 참모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동성을 길러서 그들이 야전으로 나간다면 바로 소위의 임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네네. 육군 소위의 기준은 육군 소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대장 그리고 중위급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합동성을 배운다 그래도 지금 야전에서는 합동성을 하지 않아요. 야전 부대는 합동성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뭐 상급 부대에서도 합동성에 대한 작전의 개념이 전혀 없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합동성이라고 하는 육해군이 합동해서 뭐 전략을 펼친다든지 이런 걸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사관학교가 합동성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야전에서 갑자기 합동성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수요가 생겼을 때, 야 우리 합동성이 필요하고 수요가 생겼다. 그렇다면 사관학교 교육에 이미 반영을 했겠죠. 사관학교 정도도 있고 교육사령관들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 이 합동성에 대해서
다들 그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식해서 반영을 안 한 게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자, 여기 혹시 뭐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아,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맞는 입장인데 왜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 조건부 찬성이 있어요. 합동성을 늘려야 늘려야 되는 목표 자체는 100% 동의하고 반드시 진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군이 그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잠깐 TV 제 컴퓨터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조인트 퀄리파이드 오피서라 해서 합동성을 가진 장교가 원스타나 투스타를 달 수 있어요. 네. 근데 넌 합동성을 가져야지만 장군이 될 수 있다. 네. 육해공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네.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군상을 하면서 그 장군을 뽑는 사람들한테 나는 합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면서 이력서를 쓰는 것처럼 하고 심사위원회 보니까 너 육군인데 해군이랑 같이 작전해서 뭘 바꿨구나. 요거를 심사한 다음에 너는 같이 작전했다는데 뭐 딴 데랑 안 놀고 이랬네 뭐 이러면 이제 또 통과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과정 그러니까 합동성이라는 게 배워서 생긴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생긴 거예요. 언론으로 치면 조선일보랑 JTBC랑 이 신문 방송이랑 사실 TV 방송 그 뉴스 같은 뉴스라도 뽑는데 포맷이 다르고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걸 같이 알면 하나의 아이템으로 뭐 두 개 같이 쏘거나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기자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JTBC는 전 중앙일보 JTBC 통합 공채인데요. 오. 네. 이런 또 걸려들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야 이제 군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으니까 그냥 보통 사람 시각에서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군의 장교라는 게 밑에 뭐 자기가 지휘해야 될 여러 뭐 사병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잘 지휘하고 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려면 배워야 될 기본 소양이라는 거는 사실 해군이나 육군이나 공군이나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그 지휘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 단계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공군으로 가서 뭐 전투기를 몰든 아니면 뭐 공군 뭐 부대 운영하는 걸 좀 더 이제 가든 아니면 뭐 육군에서 또 뭐 포병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3, 4학년 뭐 진로를 좀 더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 지휘한다는 것, 그다음에 리더십을 갖는다는 건 1, 2학년 때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화면이 또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거냐면 사관학교 결병 전공이라 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네. 어떻게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일반 학교처럼 그래요, 이런 게 배우잖아. 있어요. 보면 응용물리 화학기 있고 컴퓨터 있고 네. 여기도 컴퓨터 있고 그래서 찬성 측의 논리는 네. 생각보다 이제 공통되는 과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했을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이것도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육군은 이제 지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군사지리 기상, 해군은 항해를 해야 되니까 항해학, 그리고 이제 충무공과 한국해군 요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 배우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공군은 비행을 해야 되니까 항공공학, 항공전자 이렇게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찬성 측의 논리는 지금 그 과목을 분석해 보니까 요것들은 초반에는 이제 공통 과목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공 심화 같은 걸로 그렇지.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도 찬성 그 일본에서 저는 이게 찬성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찬성했을 때 뭔가 이제 장교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공부할 수 있나 요게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안 해보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심지어 뭐 해군이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어쩌면 육군도 좀 알고 공군도 좀 알아야, 어차피 이제 현대전에서는 뭐 드론도 저 공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군에서 드론 막 쓸 거 아니에요. 네. 뭐 또 여러 무기들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군도 옛날에 쓰던 게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과 함께 협업해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군이라도 육군의 무슨 뭐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지시 내리는 사람은 연관급 장교들이 이제 지시를 내린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럼 그 연관급 장교들이 합동 참모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교육을 합니다. 예? 이미 연관급 장교들이 교육을 받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소위들부터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다 배우기는 전문성이 좀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네. 지금 현재 현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랑 친하게 공부를 하시는 장교님들은 네. 육해공군 다 공부를 하시고 지식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오타쿠.
밀리터리 옷 덕후니까 너는 공군인데 왜 육군에 있는 뭐 레이저 포인트 총기 이런 거 빠삭하게 하냐? 뭐 육군인데 왜 전투기에 대해서 잘하냐?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캡틴 김상훈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업무가 지금 과중한 상황에서 내가 미래전에 대한 발전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러면 야 너 부대 관리 안 해? 아니면 이제 뭐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학생들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육을 그냥 과목을 많이 해준다 해가지고 이 합동성이 향상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조건부 찬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게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실행 방법이 사관학교 통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요거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 무조건 합동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 못했으니까 마치 이제 부동산 전층이라든가 뭐 검찰 이런 이슈처럼 목적은 동일한데 이제 실행 방안이 안 되면 결국엔 그게 또 역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건부 찬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합동교육이 먼저냐, 전문교육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육해공이 하는 일은 어쨌든 다른 거니까 각각의 학교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그 중에서 뭐 작전을 짜는 사람이라든지 일부 위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은 따로 합동성 교육을 따로 추가로 받아서 그 역할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시작부터 다 합동성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가면 뭐 이제 각각의 가져야 할 전문성이 조금 아무래도 저해가 될 거 아니에요. 심화 교육이 줄어들 테니까 뭐 그렇게 반대하시는 것도 약간 그 일리는 논리라면 있다. 소방이랑 경찰이랑 같이 출동하잖아요. 네. 그 소방학교 경찰학교 같이 교육받아야죠. 아, 그렇게는 전 왜안 출동하면은 하느냐? 교통사고 나면 경찰도 출동하고 소방도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합동성을 좀 길러야겠다. 우리 같이 좀 협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같이 교육을 하진 않잖아요. 경찰의 전문성이 따로 있는 거고 우리 구조대 경찰 전문성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윗분들은 또 합동적인 교류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친구들은 본인의 군의 전문성을 먼저 가지고 필드에서 뛰는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 상급 연관급 장교들이 판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합동이라는 거는. 네. 그때 충분히 지금 이 교육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우는 전문성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포병이시라고 그랬나요? 저는 공병인데 공병. 일단 육군 소위 육군으로서 네. 이제 뭐 분대 전술, 소대 전술, 네. 중대 전술, 대대 전술 예. 병력들을 데리고 전술적인 제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4학년 과정이 끝날 때쯤에는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육군 사관학교는 다 똑같이 배우고 끝납니까? 육군 이제 보병 소대장의 거의 기준으로 보면 되죠. 보병 소대장. 소대장과 중위급 참모급 정도. 그다음에 좀 낮은 전문 레벨? 분야는 예를 들면 포병, 공병 뭐 이런 것들은 네. 언제 배워요? 그러면? 병과학교 들어가서 따로 심화 배워요? 과정을 배웁니다. 맞습니다. 요게 대해서 제가 잠깐 찬성 측에 좀 네. 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성 측 논리 같은 거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반대 측 분들은 공군사관학교에 비행장이 없고 해군사관학교에 항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좁아가지고 뭐 각계 전투나 유해 훈련 하려면 딴 데 가야 돼요. 뭐 삼사관학교는 그게 다 있는데 네. 그것도 방학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도 비행을 그 사관학교 4년 동안에 하는 게 아니라 관숙 비행이라 해가지고 탑승을 하거나 행글라이더를 타거나 이러는 거고 진짜 교육을 받는 거는 사관학교 졸업해서 하고 다만 해군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방학을 이용해서 한 2달 나가고 이제 4학년 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장기 항해를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합을 찬성하는 분들에는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에서 뭔가 이제 훈련을 하려면 1시간 반 이동해야 되는데